잉어 할머니. 광주광역시 서구 세아동 동하마을 앞 만귀정. 평화로운 이 연못에는 예로부터 커다란 잉어들이 모여 살았다고 한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소문을 들은 낚시꾼들이 우르르 몰려오기 시작하더니 잉어가 보이는 족족 잡아가는 게 아닌가. 그 바람에 만귀정의 잉어들은 제대로 자랄 틈이 없었고 결국 잉어의 씨가 말라버렸다. 낚시꾼들은 그제야 만귀정을 찾지 않았다. 다시 고요해진 연못에는 바위 틈에 숨어있던 작은 잉어 한 마리만이 가족을 그리워하며 빙빙 헤엄을 쳤다. 시간이 흐르고 작은 잉어는 어느덧 할머니가 되었다. 잉어 할머니는 쓸쓸하기는 했지만 다시 평화로워진 보금자리에서 연꽃 사이를 헤엄치며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만귀정에는 붕어, 메기, 가물치, 송사리 등 다양한 물고기들이 어우러져 살았다. 하지만 잉어 할머니와 같이 노란 비늘에 새까만 눈자위를 가진 물고기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막 잠에 들려는 참에 새끼 붕어 한 마리가 허겁지겁 찾아왔다. 잉어 할머니, 야단났소. 아우가 지렁이를 빼먹다가 사라진 뒤 돌아오질 않소. 한순간 제 아우를 잃게 된 새끼 붕어는 어찌할 바를 모르며 나이가 가장 많은 잉어 할머니를 찾아온 것이다. 낚싯바늘을 문 게로구나. 낚시꾼들이 돌아온 게야. 잉어 할머니는 치어 시절 끔찍한 기억을 떠올렸다. 정말이지 눈 깜짝할 새였어. 컴컴한 손길에 번쩍 들려서 퍽 내리쳐졌는데 눈 떠보니 생지옥이었어. 가족들과 형제들이 뒤엉켜 뻐끔뻐끔 울고만 있었다. 처절한 비명이 난무했지. 그런데 사람들은 그 고통이 들리지 않은 것 같더구나. 산송장들 틈을 비집고 다가오는 어머니와 아버지 얼굴이 보였어. 아버지가 그러셨지. 우리는 지금 인간이라는 족속들에게 사로잡힌 거란다. 하지만 아직 치어인 넌 살아갈 수 있을 게야. 인간은 워낙 욕심이 많아 치어가 잡히면 더 키워서 잡아먹을 궁리만 하거든. 살아서 나가거든 연못을 떠나 외가가 있는 넓은 냇가로 가거라. 그리고 장마철이 되어 방죽물이 둑을 넘거든 물줄기를 타고 아래로 헤엄치거라. 알았느냐? 잉어 할머니는 마치 지금 눈앞에 그 장면이 생생히 펼쳐지는 듯 말하는 동안 아버지가 표정과 꼬리 흔들기까지 하던 대로 똑같이 해보였다. 그 말을 끝으로 아버지는 나를 바라보지 못하셨고 어머니는 오래도록 내 볼에 당신의 얼굴을 비비며 울고 또 우셨지. 잉어 할머니는 잠시 먼 곳을 바라보다가 목맨 소리로 말을 이어갔다. 나는 아버지의 말씀대로 이 연못에 던져졌지. 하지만 가족 없는 치어로 살아가기가 쉬운 일이겠니? 동족들의 시달림과 사람들의 위협을 받아가며 여러 번 죽을 고비를 겪었어. 아버지의 말씀대로 외갓집을 찾아 헤맸지만 모두 허사였단다. 우리네 생에서 식구들과 오붓하게 살길 바란다는 건 애당초 욕심인지도 모르지. 아기 붕어를 시작으로 연못에는 똑같은 일이 반복되었다. 그리하여 물고기들은 잉어 할머니를 모시고 대책회의를 열었다. 회의 시간이 되자 연못가로 붕어, 날치, 피라미들이 모여들었다. 그러나 이들과 사이가 좋지 않은 메기, 가물치, 뱀장어들은 코웃음을 치며 끝내 보이지 않았다. 이래저래 불안에 떨게 된 물고기들은 저마다 목소리를 높이며 잉어 할머니는 창포꽃이 들이온 연설대에 기대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여러분, 고개를 들어보시구려.
꽃나무 그늘이 참 평화롭지 않소? 우리 동족끼리 지지고 볶고 참 즐겁게 지내는 이 연못이 나는 말도 못하게 좋다네. 그런데 요즘은 참 아프오. 인간이라는 족속들이 우리 가족들을 얼마나 많이 잡아갔소. 잉어 할머니는 휘우 숨을 몰아쉬고 다시 입을 떼었다. 그때 성격 급한 쉬리가 쏘아붙였다. 답답하네. 그래서 뭐 어쩌잔거요? 이렇게 하자든가 하는 방법을 말씀해야 할 게 아니오. 잉어 할머니는 담담한 표정으로 말을 이어갔다. 우리가 살 길은 욕심을 버리는 거요. 이제껏 먹었던 지렁이, 파리 같은 것들을 일체 입에 대지 않으면 되는 거요. 더욱이 우리 동족끼리 잡아먹는 고약한 버릇은 고쳐야 하오. 그러자 자가사리가 날카로운 수염을 실룩거리며 쭉 째진 입으로 말참견을 했다. 저는 그 말씀에 불만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전 생고기만 먹는데 그리 되면 나 같은 놈은 아주 굶어 죽어버리란 말씀이시오? 하루 종일 일 없이 빈둥대는 인간들도 아침밥은 먹더이다. 아무렴 내가 그들만도 못하단 말이오? 잉어 할머니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자가사리를 타일렀다. 우리끼리 투덕대는 게 무슨 이득이 있을꼬. 고소한 나무 열매, 날아드는 갖가지 벌레까지 동족을 잡아먹지 않아도 우리는 얼마든지 평화로울 수 있다네. 자네도 이제 모질스럽게 살지 말고 이제라도 어울려 지내보시게나. 그리고 한층 목청을 높여 모두를 향해 말했다. 여러분, 만약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이곳의 안녕과 평화는 말할 것도 없고 자신의 목숨까지도 지탱할 수 없을 테니 깊이 명심하시오. 회의에 모인 물고기들은 잉어 할머니의 말씀을 따르기로 했다. 하지만 자가사리는 아니었다. 새까만 얼굴로 씩씩대며 가물치와 메기, 뱀장어를 찾아가 이 이야기를 일러 바치곤 저들끼리 빈정거리며 잉어 할머니를 무시했다. 잉어 할머니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마음 쓰지 않았다. 이후 잉어 할머니의 말씀을 따른 물고기들은 더 이상 미끼 지렁이를 물지 않았다. 연신 허탕을 치자 낚시꾼들은 미꾸라지나 개구리 같은 미끼를 쓰기 시작했다. 가물치, 메기, 뱀장어들은 입맛 도는 미끼에 사로잡혀 앞다투어 냉큼 물어버리곤 모두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 잉어 할머니의 해안 덕에 연못에 진정한 평화가 찾아온 것이다. 물고기들은 잉어 할머니를 사랑과 존경으로 모셨다. 이후 여러 번의 계절이 물길을 따라 흘러갔다. 그러던 어느 이른 아침, 신선한 햇살 아래 웬 커다란 연꽃 한 송이가 피어올라 잉어 할머니를 머금었다. 그러자 이내 마른 하늘에 장대 같은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잠시 후 연꽃 속에서 오색 안개가 흘러나오고 황금빛 비늘과 번쩍이는 여의주를 쥔 용 한 마리가 수려한 모습을 드러냈다. 용은 빗줄기를 타고 구름 속으로 올라갔는데 마치 선녀와 같았다. 잉어 할머니의 심성처럼 나지막하고 신비로운 이 광경을 마주한 이는 낮잠 자다가 깬 개구리뿐이었다. 평소에 개차반으로 이름난 그놈도 용이 되어 승천하는 잉어 할머니의 성결한 모습에 자신도 모르게 넙죽 엎드려 버렸다. 바로 이때부터 개구리는 공손히 앞발을 모으고 절하는 버릇이 생겼다고 한다.